안녕하세요. 인천여성노동자회 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박미영입니다. 수원여성노동자회 유진입니다. 저희는 여성노동자에서 운영 중인 여성노동 전문상담소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부터 성차별, 모성권,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렇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많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가기 위해 내담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조직의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원인이라는 걸 내담자도 저도 같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할 때 고충처리 마무리 과정의 하나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기도 해요. 대표자 명의의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 피해 노동자의 용기에 감사할 것,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그래야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충 처리를 요구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내 구성원 전체에 공유되고 인지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1995년 평등의 전화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어요. 노동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시기였죠. 그러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더 많이 접수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이후에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상담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때 연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2013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라는 이름으로 사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불이익 조치로 인해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법에서는 불리한 조치를 완전하게 드러나는 해고 정도로만 좁게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법으로 구제받기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저 기억나요. 2017년 여름에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하고 법안 발의했었죠. 저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었답니다. 2차 피해 금지와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를 넣었었는데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제 내담자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구나 하고 사업주 혼낼 생각에 신났었죠. 제가 창원에 있잖아요. 지역에 있으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작업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때는 되게 눈에 잘 보이고 귀에 들리더라고요.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열심히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법까지 통과시키게 되더라고요. 2018년 이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평등의 전화를 위주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들어왔다면 미투 운동이 촉발되고 난 후에는 전국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늘어났어요. 정말 체감할 정도로 많아졌죠.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는 성희롱 사건을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상황은 부당하고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활동가들이 엄청 힘받는 지점이기도 해. 여성들의 연대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평등의 전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터에서 고충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일터로 복귀하고 또 이후에도 잘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에 성희롱을 겪은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사건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해결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도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절실히 느꼈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내상은 아주 심각해요. 우울증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심리 상담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서 2019년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 사건 해결을 위한 상담과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지원하는 거지.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요구하는 활동이 상담 이후 두 번째 역할입니다. 법이나 제도로 안착이 되면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말로 하는 자기방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필요한 내담자와는 연습하기도 해요. 직장에서 위기 상황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봐요. 회사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입장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네가 보고 들은 게 맞냐? 오해한 거 아니냐? 오히려 공격하거나 질책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내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대답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멈춤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사건을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니까요.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670-1611 평등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나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탁 걸리는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무슨 뜻이죠? 이렇게 되물어보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습관처럼 했던 말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몇 가지만 연습해 보아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사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이야기가 오고 갈 때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력자의 큰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등의 전화를 알려주세요. 평등의 전화를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사건 대응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계속 참으면 분노가 커져서 감당하기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쌓이는 분노가 펑 하고 내 안에서 어쩌지 못해 폭발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끙끙대고 참고 견디는 동안 증거는 없어지거나 점점 찾기 어렵게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그 불편한 게 맞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여성 노동자의 평등의 전화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등의 전화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예민해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용인한 회사와 회사의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회사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생각보다 모를 수 있어요. 회사나 상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있다고 해도 뭉개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